한국은 그냥 하룻밤 자고 떠나는 경유지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5초. 인천공항에서 마주친 단 하나의 장면이 12년 경력의 프랑스 승무원 마리 디부아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세계 30개국을 넘나든 베테랑이었고 누구보다도 자국 프랑스의 시스템과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마주친 한 사람의 행동 하나에 그 모든 자부심은 왕창 무너져 버렸습니다.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말과 행동들. 이건 문화였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전 세계 여행객들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다르죠? 평범한 한국인의 일상이 왜 전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지.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리 디부아입니다. 에어프랑스에서 12년째 퍼스트 클래스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죠.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프랑스의 격식과 품격을 몸에 배고 살아왔어요. 오늘도 동료들과 함께 승무원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비행은 도쿄행이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24시간 경유 일정이 잡혀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룻밤 자고 가는 중간 기착지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마리, 한국 가면 뭐 할 거야? 후배 승무원인 클레어가 물었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나는 김치도 먹어보고 싶고 BTS 관련 굿즈도 사고 싶어. 요즘 한국 드라마에 완전 빠져 있거든. 저는 무표정으로 커피를 마셨어요. 김치? BTS? 솔직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그런 것들에 그렇게 열광하는지 말이죠. 한국 사람들 진짜 친절하다던데. 서비스도 엄청 좋다고 하고. 클레어가 계속 떠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클레어, 진짜 품격 있는 서비스가 뭔지 알아? 우리 프랑스의 격식 있는 예의가 진짜야. 감정을 섞지 않고 정확하고 절제된 서비스 말이야. 사실 저에게는 확고한 철학이 있었어요. 고객은 예의의 대상이지 감정 교류의 대상은 아니라는 생각이었죠. 12년 동안 유럽 상류층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터득한 노하우였습니다. 과도한 친절은 오히려 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했어요. 아시아 서비스 문화는 좀 과해. 너무 감정적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유럽식 서비스가 훨씬 세련되고 품격 있어. 클레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클레어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젊은 친구들은 아직 몰라. 진짜 고급 서비스가 뭔지. 창밖으로 파리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에펠탑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에게는 이 풍경이 전부였어요. 프랑스의 우아함, 절제된 아름다움, 격식을 중시하는 문화. 이것이야말로 진짜 품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그저 K-팝이나 소비하는 곳 정도로 느껴졌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발전했다고 들었지만 문화적 깊이나 서비스의 격은 어떨지 의문이었죠. 내일이면 한국에 도착하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루만 버티면 되겠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 하루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12년 동안 쌓아온 저의 서비스 철학이 완전히 흔들릴 거라는 것도 상상하지 못했죠. 비행기 이륙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승객들을 맞이했어요. 감정 없는 완벽한 서비스. 그것이 바로 저였거든요. 12시간의 비행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안내 로봇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그냥 기계적인 인사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입국 심사대로 가는 길에 자동 수화물 시스템, 정돈된 줄 서기 문화, 모든 것이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파리 공항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은 차원이 달랐어요. 어서 오세요, 마담 디부아.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저를 보더니 완벽한 불어로 인사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비행 정보를 미리 확인했습니다. 편안한 여행 되세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프랑스에서도 이런 개인화된 서비스는 최상급 호텔에서나 받을 수 있는데 공항 직원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싶었거든요. 화장실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더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세요. 그리고 아주머니도 환하게 웃으시며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답하시더라고요. 프랑스라면 어떨까요? 청소부와 일반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다른 사람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벽이 없어 보였어요. 공항 셔틀버스를 기다리는데 안내원이 다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처음 방문이세요? 서울 시내까지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저는 호텔 셔틀이 있다고 답했어요. 아, 그럼 다행이네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이 사람은 왜 저에게 이렇게 신경 쓰는 걸까요?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외국인 관광객일 뿐인데 말이에요. 프랑스 공항 직원이라면 질문에 대한 최소한의 답변만 하고 끝났을 겁니다. 감정적인 교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객들이 조용했어요. 시끄럽게 떠들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도 없었죠. 파리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높은 빌딩들이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였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긴 하지만 침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인 저를 신기해하면서도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 같았어요. 이것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관광객들이 현지인들에게 자주 말을 걸곤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부담이 없었거든요. 버스에서 내리면서 생각했어요. 뭔가 다르긴 한데 이게 뭘까? 아직은 정확히 뭐가 다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묘하게 다른 느낌이었어요. 호텔 카지노의 순간 앞 직원이 저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담 디부아. 저희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가 절차를 밟는 동안 직원은 계속 말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정말 멋지네요. 짜증나서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스페인어와 러시아인이 서울 관광 가이드를 거부하면 됩니다. 러시아어. 내가 의아해하자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인 중에 런닝맨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속으로 했어요. 프랑스 호텔에서도 이런 게스트를 받아들이네요. 평범하고 실내 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나라에서 경로를 파악해서 정리까지 해낼 수 있다는 거창한 곳입니다. 아, 그리고 노드는 7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프랑스식 탐험 아상과 커피도 준비되어 있어요. 직원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방에 짐을 풀고 놀러 오세요. 호텔에서 노력하는 버스를 유명하게 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버스 기사는 거부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셨네요. 봉주르. 귀찮아요. 버스 기사가 스페인어로 인사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국에 리눅스 거거 처음이세요? 명동 슬라이더를 있어요. 그리고는 운전하고 인상적인 중간 영어와 서툰 표준시를 거부하고 서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사에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특이한 범위가 펼쳐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조용했습니다. 파리 지하철처럼 시끄럽거나 어수선하지 마세요.
자기 할 일에 집중하면서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 지하철 내부는 당신은 괜찮습니다. 파리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조용히 책을 읽거나 나누며 지내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전화하는 사람도 음악을 크게 틀어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할머니가 지하철에 타셨는데 젊은 남자들이 바로 자리를 양보했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는 괜찮다, 얘야라고 설명합니다. 그 남자는 뭐야 할머니 옆에 서 있으실까봐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프랑스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 같다는 것은 잘 보기 힘들거든요. 특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관심을 보이는 건데요. 명동역에 도착해서 겉으로 나타났을 때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내 온사인들이 밤하늘을 찌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었죠. 갑자기 이상하게 시끄럽네요. 사람들이 조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만 허용될 정도의 목소리였습니다. 파리의 번화가와 느낌이 불편하네요. 상호차가 있어서 불편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용히 하고 싶습니까? 왜 낯선 사람 나에게까지 신경을 써줄까? 프랑스에서는 개인주의가 힘들어서 다른 사람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게 예의입니다.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느낌이 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지하철을 탔는데 한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신기하게도 말을 걸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길을 찾으세요? 제가 괜찮다고 안심하고 편안함을 지으며 한국 처음 온 것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이런 일이 프랑스에서 재미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낯선 외계인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는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고 명동으로 쇼핑을 하러 나갔습니다. 클레어가 그렇게 좋아했던 한국 화장품이라도 사볼까 했어요. 사실 별 기대는 안 했지만 시간도 있고 해서 구경 삼아 들어간 거였죠. 화장품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런데 잠시 후 다시 와서는 완벽한 불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프랑스에서 오셨나요? 요즘 파리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을 준비해뒀어요. 어떻게 제가 프랑스인인지 알았을까요? 제가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걸음걸이나 옷차림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프랑스 분들만의 특별한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리고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직원이 파리의 최신 뷰티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파리에서는 자연스러운 글로우 메이크업이 유행이죠. 한국 제품 중에서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제품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파리의 화장품 가게 직원들도 이 정도로 세심하게 준비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제품 설명하고 끝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제 취향과 문화적 배경까지 고려해서 추천해주고 있었습니다. 혹시 민감한 피부세요? 프랑스 분들 중에 아시아 화장품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간혹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테스터로 먼저 발라보시고 결정하세요. 이건 정말 과한 것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그냥 관광객인데 왜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걸까요? 상업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진짜 걱정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가게를 나와서 길을 걷다가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여고생이 건물 앞을 청소하고 계시는 아주머니에게 다가가더니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라고 인사했어요. 청소하시던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고마워, 얘야. 학교 잘 다녀와라고 답하셨습니다. 그 여고생은 아주머니가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옮기시는 걸 보고는 제가 도와드릴게요라며 자연스럽게 도움을 드렸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물론 예의 바른 아이들이 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모습은 정말 드물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궁금해서 그 여고생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왜 그렇게 도와드렸어요? 서툰 영어로 물어봤죠. 여고생이 순간 당황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힘들어 보이셨는데. 그리고는 생각해보더니 덧붙였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도와주는 게 사람이라고. 이건 그냥 예절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여고생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해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것들이 모두 우연의 일치일까요? 화장품 가게 직원의 세심한 배려, 여고생의 자연스러운 친절, 지하철에서 만난 할머니를 챙기던 청년.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들이 특별한 경우에만 일어나요. 친한 사이거나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려하고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과하잖아.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도시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창밖으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까? 자기 일로도 바쁠 텐데 왜 다른 사람까지 챙길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뭔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친절이나 예의를 넘어선 뭔가가 있었거든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외국에서 오셨어요? 한국 어떠세요? 제가 좋다고 대답하자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별로 안 친절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다들 바빠서 그래요. 오히려 사과하시는 할머니를 보며 저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미 충분히 친절한데 더 친절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니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어디서 밥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명동 뒷골목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관광지 음식점은 비싸기만 하고 맛없을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곳을 가보고 싶었거든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 외국 손님이네. 어서 와요, 어서 와. 그러시더니 가장 깨끗한 자리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당연히 한글로만 되어 있었어요. 제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처음이세요? 뭐가 좋을까? 그러시더니 불고기 어때요? 외국분들이 좋아해요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불고기를 주문했는데 잠시 후 아주머니가 반찬들을 가져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먹는지 몰라도 돼요. 제가 해드릴게. 그러시더니 직접 상추에 고기를 올리고 쌈장을 발라서 만들어주시는 거였어요. 자, 입 벌려봐요. 아주머니가 정말 친딸 대하듯이 상추쌈을 만들어서 제 입에 넣어주려고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손사래를 쳤죠.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첫 입을 먹자마자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났어요. 쌈장이 생각보다 매웠거든요. 제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모습을 보시고는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아이고, 매워. 잠깐만 기다려. 그러시더니 주방으로 뛰어가서 뭔가 만들어 오셨어요. 이거 먹어봐. 덜 매워. 알고 보니 매운 쌈장 대신 덜 매운 버전을 따로 만들어 오신 거였어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아주머니가 당연하다는 듯이 답하셨어요. 손님이니까 당연하지. 맛없으면 어떡해. 손님이니까 당연하다. 프랑스 식당에서는 음식이 맵거나 입에 맞지 않아도 그냥 참고 먹거나 남기는 게 일반적이에요. 요리사가 따로 조리법을 바꿔서 다시 만들어주는 일은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동네 식당 아주머니가 저 하나를 위해 음식을 다시 만들어주신 거예요. 상업적인 계산이라기보다는
정말 제가 맛있게 먹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밥을 먹는 동안에도 아주머니는 계속 저를 챙겨주셨어요. 물 더 줄까? 반찬 더 필요해. 이거 맛있어? 마치 친손녀를 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들어와도 저를 소홀히 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 외국 손님 잘 챙겨드리자는 식으로 더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았어요. 다른 손님들도 저를 신기하게 보면서도 불편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맛있게 먹었어? 한국 음식 어때? 제가 정말 맛있었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다음에 또 와. 그때는 더 맛있는 거 해줄게. 가게를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저 아주머니에게 저는 그냥 하루 스쳐 지나가는 외국인 관광객일 뿐인데 왜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 걸까요? 12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최고급 서비스가 뭔지 안다고 생각했어요. 정확하고 완벽하며 절제된 서비스. 감정을 섞지 않고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진짜 프로페셔널한 서비스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경험한 건 뭘까요? 이건 서비스 매뉴얼에 없는 거였어요. 상업적인 목적을 넘어선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는 걸 보고 진짜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길을 걸으면서 자꾸 그 아주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손님이니까 당연하지.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프랑스에서 손님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지불하니까 서비스를 받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것 같았어요. 손님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접해야 할 사람이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제 서비스 철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가 뭘까? 완벽한 매뉴얼대로 하는 게 서비스일까?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서비스일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건 서비스가 아니라 업무였구나. 고객을 사람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봤구나.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전통시장을 구경해 보기로 했어요. 호텔 직원이 남대문 시장에 가보세요. 진짜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추천해 줬거든요. 시장에 들어서니 정말 활기찼습니다. 여러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파리의 플리마켓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더 인간적이고 정겨운 분위기였어요. 한 옷가게를 구경하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네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제가 프랑스라고 답하자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라고요. 어머, 파리? 정말 파리에서 왔어요? 그러시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파리면 우리 딸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인데 어떤 곳이에요? 아주머니 딸이 프랑스 유학을 꿈꾸고 있다고 하셨어요.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프랑스어 어려워요? 제가 처음에는 어렵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셨어요. 혹시 우리 딸 같은 아시아 애가 가도 괜찮을까요? 차별받지 않을까요?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뜨끔했어요. 사실 파리에는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대부분은 괜찮지만 간혹 불편한 시선이나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아주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까 솔직한 말이 나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파리에는 아시아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한국 문화는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아주머니가 안도하시며 웃으셨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우리 딸이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러시더니 갑자기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파리에서 온 따님이면 딸처럼 느껴져요. 아니, 정말 딸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울컥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거든요.
파리 외곽의 작은 시장에서 일하시던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도 이런 식으로 손님들을 대하셨었죠. 얘야, 손님은 모두 가족이야.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이었어요. 어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었죠. 왜 모르는 사람을 가족처럼 대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이 아주머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저를 딸처럼 느껴진다니요. 저는 그냥 하루 만난 외국인일 뿐인데 말이에요. 프랑스 사람들 참 고와요. 아주머니가 제 손을 놓지 않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차분하고 우아하고 뭔가 품격이 있어 보여요. 우리 딸도 프랑스 가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12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저를 대해준 사람은 없었어요. 저도 아주머니가 어머니 같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말은 못하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진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니 정말 기뻐하셨어요. 어머나, 이 아가씨가 뭐라고 그래요? 고마워라. 그러시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가져오셨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우리 딸이 만든 건데 프랑스 가면 기억해달라고 하세요. 예쁜 손수건이었어요. 한국 전통 문양이 수놓인 작은 손수건이었죠. 제가 사양하려고 하니까 아주머니가 고개를 흔드셨어요. 딸한테 주는 건데 뭘 사양해요? 받아요, 받아. 그러시면서 제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감정을 배제하는 게 프로페셔널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객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 아주머니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진짜 서비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구나.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말이에요. 시장을 나오면서 저는 손수건을 꼭 쥐고 생각했어요. 12년 동안 제가 놓친 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완벽한 서비스 매뉴얼보다 더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얘야, 이제 알겠구나라고 하시며 웃으셨을 것 같아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막혀있던 게 뚫린 것 같은 그런 후련한 눈물이었죠. 다음 날 오후 출국 시간이 다가와서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2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치 몇 년치의 깨달음을 하루 만에 얻은 것 같았거든요. 공항 면세점에서 마지막으로 선물을 사려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클레어한테 줄 화장품이라도 하나 사야겠다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씨, 마리씨 맞죠? 돌아보니 어제 시장에서 만났던 그 아주머니셨어요. 깜짝 놀라서 달려갔죠. 아주머니, 어떻게 여기에? 아주머니가 웃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딸이 오늘 프랑스로 출국하거든요. 유학 가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얘가 제 딸이에요. 수진이야. 어제 말한 프랑스 언니야. 딸 수진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수진 씨 얼굴에 긴장감이 가득했죠. 처음 해외로 나가는 거라 무서우셨나 봐요. 수진아, 마리 언니가 파리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셨잖아. 아주머니가 딸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을 거야. 좋은 사람들이 많을 거야. 저는 갑자기 뭔가 해주고 싶어졌어요. 수진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 연락처 드릴게요. 파리에서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제가 명함을 건네자 수진 씨가 정말 놀라워했어요. 정말요? 진짜 괜찮으세요? 수진 씨 눈에 눈물이 글썽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는 거라 정말 무서웠거든요. 아주머니도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마리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인연이 어디 있어요? 그러시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세요. 김치였어요. 작은 통에 담긴 집에서 담근 김치였죠. 비행기에서 먹어봐요. 한국 맛이 그리우면.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제가 어제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고 했는데도 특별히 덜 맵게 담근 김치를 만들어 오신 거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아주머니가 웃으시며 답하셨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하잖아요. 마리 씨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울컥했어요. 하루 만에 가족이 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프랑스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혹시 파리 공항에 도착하면 어떻게 시내로 가야 해요? 저는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야 하는지, 어느 지역에 숙소를 구하는 게 좋은지, 처음에 어떤 음식을 먹어보면 좋은지까지요. 그리고 이거 받아요. 저도 제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어제 명동에서 산 프랑스 브랜드 향수였죠. 파리 가서 쓰세요. 자신감을 위해서요. 아주머니와 수진 씨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런 귀한 걸 어떻게 받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어제 아주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 기억나세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하셨잖아요. 세 사람이 서로 안아주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24시간 전까지만 해도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거든요. 수진아, 파리에서 잘 지내고 자주 연락해. 말이 언니한테도 안부 전하고. 아주머니가 딸에게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마리 씨, 다음에 한국 오시면 꼭 연락하세요. 우리 집에서 밥 먹어야 해요. 저는 약속했어요. 네, 꼭 연락드릴게요. 수진 씨가 파리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공항 라운지로 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진짜 국경을 넘나드는 마음의 연결이구나. 국적이나 언어, 문화가 달라도 진심은 통하는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제게 한국은 소중한 인연들이 있는 특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방 속 김치통과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미소 지었어요. 이게 바로 여행의 진짜 선물이구나. 물건이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 마음과 마음의 교류 말이에요. 게이트로 향하는 길에 화장실을 들렀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제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봤던 그 청소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시는 거였어요. 어머, 어제 오신 프랑스 분 맞죠?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시고는 어제 공항 화장실에서 뵌 기억 나요라고 하셨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항에서 저 하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니요. 한국 여행 어떠셨어요? 아주머니가 관심 있게 물어보셨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따뜻해요. 제가 답하자 아주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다행이네요. 혹시 한국 음식은 맛있게 드셨어요? 너무 맵지 않았나요? 저는 시장 아주머니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매운 음식을 다시 만들어주셨던 일, 김치를 선물로 주신 일까지요. 청소 아주머니가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그렇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손님을 정말 소중히 생각해요. 특히 멀리서 온 외국 손님들한테는 더 잘해드리려고 하죠. 그러시더니 가방에서 작은 열쇠고리를 꺼내셨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제가 딸한테 받은 건데 한국 기념품이에요. 태극기 모양의 작은 열쇠고리였습니다. 한국을 잊지 마시라고요. 제가 사양하려고 하자 아주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괜찮아요. 외국인이 한국을 어떻게 느끼는지 늘 궁금했거든요. 마리 씨처럼 좋게 느껴주시면 우리도 정말 기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이 아주머니는 청소 일을 하시면서도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어떤 기분인지 늘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한국을 좋아해주면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거였죠.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저를 변화시킨 나라예요.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고마워요, 마리 씨. 그런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때는 더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지난 24시간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24시간 전에 저는 감정 없는 완벽한 서비스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고객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고 믿었죠. 프랑스의 격식 있는 문화가 최고라고 확신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진짜 서비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게 진짜 품격 있는 서비스라는 걸 알았거든요. 창밖으로 한국의 야경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씀, 수진 씨의 설레는 표정, 청소 아주머니의 진심 어린 궁금증. 이제 저는 알겠어요. 진짜 여행은 장소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서비스는 완벽한 매뉴얼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도요. 앞으로 비행기에서 승객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다르게 행동할 거예요. 그들을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소중한 사람들로 대할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말이에요. 손님이니까 당연하지라는 마음으로요. 가방 속 김치통, 손수건,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리며 다짐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승무원이 아니라 사람들의 여행에 따뜻한 기억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은 저에게 기술이나 시설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가장 발달한 나라였어요. 마음이 가장 따뜻한 나라였죠. 클레어에게 한국 이야기를 해줄 생각에 벌써 설렜어요. 클레어, 한국은 정말 특별한 곳이야. 거기 사람들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 아마 클레어도 제가 변한 모습을 보고 놀랄 거예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내려다봤어요. 24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나라였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줘서. 얼음 여왕은 이제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